안녕하세요. 저는 이미경, 올해 60세입니다. 30년간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 8개월일 때 건설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떼어와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좌판을 깔고 장사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손가락은 겨울마다 동상에 걸렸고 무릎은 쪼그려 앉아 있느라 늘 아팠습니다. 등은 무거운 채소 박스를 나르느라 점점 구부러졌고 여름에는 땀에 젖어 살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며 장사했어요. 아들 성민이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제가 장사하느라 제대로 돌봐줄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성민이 돌까지 돌봐주시다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성민이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라면을 끓여 먹고 빨래도 스스로 했어요. 집 열쇠를 목에 걸고 혼자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요. 성민이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도시락도 싸주지 못하고 학교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장사를 쉬면 그날 벌이가 없어 생활이 어려웠거든요. 운동의 날에도 시장에 나가야 했고 학부모 상담 때도 죄송합니다. 장사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연락만 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성민이는 친구들이 너네 엄마는 왜 냄새 나냐고 놀렸대요. 제가 장사 끝나고 집에 가면 온몸에 채소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바로 옆 생선 가게에서 생선 냄새가 뵐 수밖에 없었거든요. 성민이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일을 할 기술도 없었고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했으니까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성민이가 더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도 않았고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밤늦게 들어가면 성민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새벽에 나갈 때도 성민이는 아직 잠들어 있어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성민이는 속 썩이지 않는 아이였어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도 해서 용돈을 벌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성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4년제 대학 말고 전문대 갈래요. 빨리 취업해서 엄마 고생 덜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제가 능력이 있었다면 성민이가 원하는 대로 공부시켜줄 수 있었을 텐데요. 성민이는 지방의 한 전문대 기계과에 진학했어요.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벌었어요. 방학 때는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정말 기특한 아이였어요. 전문대 2년 동안 성민이는 한 번도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작은 용돈을 저에게 주곤 했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라며 봉투에 5만 원, 10만 원을 넣어서 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졸업하자마자 성민이는 운 좋게 서울에 있는 꽤나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300만 원 정도였는데 성민이로서는 꽤 괜찮은 조건이었어요. 서울에서 원룸을 얻어 살기 시작했고 매달 저에게 2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라며 보내주는 돈이었는데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시 적금으로 넣어뒀어요. 나중에 성민이가 결혼할 때 주려고요. 제가 30년간 모은 돈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장 좌판 권리금 8천만 원, 작은 전세방 보증금 5천만 원,
그리고 매일 조금씩 아껴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고 등이 휘도록 구부리고 앉아서 번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루 벌이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하루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저축했고 1년에 1,200만 원을 모았어요. 정말 한 푼 한 푼이 피와 땀이었어요. 겨울에는 특히 힘들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면 손가락이 꽁꽁 얼어서 느낌이 없었어요. 채소를 손질하다 보면 차가운 물 때문에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어요. 그래도 장갑을 끼면 일하기 불편해서 맨손으로 일했어요. 여름에는 더위와 습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으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어요. 특히 생리기간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고 손님이 오면 아무리 아파도 일어나서 응대해야 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더 처참했어요. 플라스틱 천막을 치고 장사했는데 바람이 불면 천막이 날아가고 채소들이 비에 젖어버렸어요. 그래도 장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하루라도 쉬면 그날 벌이가 없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몸이 아플 때였어요. 감기에 걸려도 배가 아파도 생리통이 심해도 장사를 나가야 했어요. 한 번은 심한 감기에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도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 먹고 장사를 나갔어요. 쓰러질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30년을 버텨온 거예요. 성민이 하나 잘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요. 성민이가 대학 다닐 때는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기도 했어요. 성민이가 29살 되던 해 갑자기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상대방은 서울에서 만난 회사 동료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박미라, 성민이보다 1살 어린 여자였어요. 대학교 4년제를 나왔고 성민이와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성민이가 처음 미라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기뻤어요. 엄마,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라며 말하는 성민이의 목소리에 행복함이 가득했거든요. 첫 만남은 서울에 있는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저는 평생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가본 적이 없어서 무척 긴장했어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도 몰라서 백화점에서 정장을 하나 샀어요. 20만 원짜리였는데 저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미라는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키도 크고 날씬했고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있었어요. 옷차림도 세련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민이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해줘서 많이 궁금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눈빛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어 보였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미라의 집안 배경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중견기업 부장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어요. 미라 자신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월급도 성민이보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라 집안과 저희 집안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성민이가 워낙 행복해 보여서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식사 중에 미라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세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해요라고 답했더니 미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뭔가 동정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성민이가 얼른 말했어요. 미라야, 우리 엄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혼자서 나를 키우시면서 이 정도까지 모으셨어라며 저를 자랑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미라는 거의 모든 걸 혼자 결정했습니다.
예식장, 신혼여행지, 신혼집까지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성민이에게 물어봐도 미라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예식장을 정할 때도 미라가 선택한 곳은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비용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결혼식은 이 정도는 해야 해요라고 미라가 말했지만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신혼집도 미라가 알아봤는데 전세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였어요. 성민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미라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성민이 결혼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줬어요. 전세금 중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제가 30년간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이었지만 성민이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결혼식 당일 미라의 부모님과 친척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옷차림부터 달랐고 하객수도 저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미라 아버지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도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저렴하게 빌린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미라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성민이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라고 했는데 말은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미라 아버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성민이가 정말 성실한 청년이더라고요. 우리 미라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은근히 요즘 젊은 부부들이 살기 힘들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미라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성민이 어머니, 앞으로도 아이들 많이 도와주세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자리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라고 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성민이가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는 정도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짧은 문자였어요. 예전에는 전화로 길게 통화했는데 결혼 후에는 문자로만 연락이 왔어요. 저도 신혼부부에게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문자 한 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성민이에게서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라 부모님이 저희 신혼집 보러 오신다는데 엄마도 같이 와주실 수 있어요? 뭔가 어색한 요청이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전화 목소리에서 성민이가 조금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니?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들끼리 한번 만나보자고 하셔서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약속 날짜에 성민이 집에 갔더니 미라 부모님이 이미 와 있었어요. 미라 아버지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어머니도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평상시 입던 단정한 옷을 입고 갔는데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라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미라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죠라며 인사했지만 역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등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미라 아버지가 말을 꺼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살기 참 어렵더라고요. 집값도 비싸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와 미라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라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우리 미라도 결혼 전에는 용돈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매달 가계부 쓰면서 절약하고 있어요. 신혼 초라서 적응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이상했어요. 성민이와 미라 둘 다 직장이 있는데 그렇게 힘들 리가 없었거든요. 신혼부부가 살기에 넉넉한 금액이었어요. 그때 미라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성민이 어머니, 혹시 아이들 경제적으로 도와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도와준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부모들이 조금씩 지원해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미라 어머니가 거들었어요. 저희도 미라한테 매달 용돈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결혼 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것도 매달 용돈을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성민이가 직장도 다니고 있고 미라도 일하고 계시는데 부족하신가요? 미라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부족하다기보다는 젊은 부부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저희 집안에서는 그런 게 당연하거든요. 그 말에서 은근한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가 계속 도와주는 게 전통이에요라고 미라 어머니가 덧붙였어요.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하고요. 요즘 시대의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살기는 어려워요. 성민이가 어색하게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그런 걸 기대하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라가 성민이를 말리는 눈빛을 보냈어요. 뭔가 미리 계획된 대화 같았어요. 미라 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성민이 어머니도 아들 하나 잘 키우셨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해주시고 싶으시겠죠? 그동안 혼자 고생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왠지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말투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성민이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가 모은 돈은 나중을 위해 아껴둔 거라서요.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를 위해서 말이에요. 나중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라 아버지가 물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 아닌가요? 신혼 초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시기인데요. 성민이가 정말 큰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아이가 생겨서 육아비가 필요할 때 도와주려고 모아둔 거예요. 그 말에 미라 부모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미라 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돈을 함부로 쓰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저희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민이가 특별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데요. 둘이 벌면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반문했어요. 미라 아버지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성민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미라가 결혼 전보다 생활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좋은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걸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성민이의 경제력으로는 미라가 원하는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미라가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하나요? 미라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특별히 힘들다고 한 적은 없어요. 다만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절약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하지만 표정에서는 불만이 느껴졌어요. 미라 어머니가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성민이 어머니,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아들 결혼하면 매달 용돈도 주고 명절 때마다 큰 돈도 주시던데요. 그게 요즘 일반적인 거예요. 완전히 비교하며 압박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형편이 안 돼요. 함부로 쓸 수 없어요.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미라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누구 위해서 모으신 거예요? 결국 성민이 주려고 모은 거 아니에요? 성민이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아버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하지만 미라가 성민이를 제지했어요. 오빠, 부모님 말씀이 틀렸어? 어머니가 그 돈 누구 주려고 모으신 건데? 미라 어머니가 더 강하게 몰아붙였어요. 사돈, 아들 경제력이 부족한 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럼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 역할이죠. 완전히 성민이를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성민이 경제력이 부족하다고요? 성민이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성실하게 일해도 버는 게 적으면 소용없잖아요. 미라 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미라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민이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제 돈만 노리고 있다는 것도요. 저는 이제 가보겠어요. 일어서려는데 미라 어머니가 말했어요. 사돈, 화내실 일은 아니죠.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요. 젊은 부부가 살기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하시는군요. 저는 비꼬듯이 말했어요. 저에게는 정말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미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부인,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성민이 주려고 모은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똑같잖아요. 맞는 말이었지만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당장 줄 수는 없어요. 성민이가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를 위해서 모아둔 거니까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잖아요. 미라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만 가겠어요. 일어서는데 미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충격이었어요. 성민이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미라가 힘들어할 텐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신혼부부가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결혼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완전히 협박이었어요. 미라가 힘들어하면 성민이도 힘들어진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나왔어요. 성민이가 따라 나와서 엄마 죄송해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더 화가 났어요. 미라 부모님들이 성민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제 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부터 성민이가 계속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문자도 계속 왔어요. 엄마, 전화 받아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며칠 후 성민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엄마,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장인어른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당황했어요. 성민이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성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돈은 엄마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성민이의 대답에 조금 안심했어요. 그럼 미라는 뭐라고 해? 미라도 부모님이 너무 심했다고 해요. 저희는 엄마한테 그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며칠 후 성민이에게서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무슨 스트레스? 장모님이 계속 뭐라고 하시나 봐요.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성민아,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하지만 미라가 힘들어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성민이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성민아, 너희가 정말 돈이 필요한 상황이야? 필요하긴 한데 당장 급한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난리야? 미라 부모님이 다른 집과 비교하시면서 자꾸 그러세요. 왜 시어머니는 도와주지 않냐고.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미라 부모님들이 성민이를 무시하고 있고 저를 ATM 기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려. 성민아, 엄마가 명확하게 말할게. 생활비 보태주는 건 힘들어. 엄마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성민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며칠 후 미라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미라예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연락드렸어요. 뭐가 어려운데?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주세요. 왜 시어머니는 도와주지 않냐고 계속 그러세요. 완전히 저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이었어요. 미라야, 그건 내 부모님한테 말해야 할 문제 아니야? 말해봤는데 안 들어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요. 정말 뻔뻔한 말이었어요. 미라야, 엄마가 명확하게 말할게. 너희 생활비는 너희가 해결해야 해, 어머니. 그럼 성민이 오빠가 힘들어해도 상관없으세요? 이제 성민이를 방패로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성민이가 왜 힘들어해? 부모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도 우울해하고 있어요. 집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모든 걸 저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라야, 너희가 어른이면 어른답게 해결해봐. 엄마한테 의존하지 말고. 어머니, 정말 매정하시네요. 저희가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매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미라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정말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없어. 생활비는 너희 몫이야. 그러자 미라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어요. 어머니,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성민이 오빠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면 어머니 책임이에요. 완전히 협박이었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성민이에게서 화가 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라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요? 성민아, 미라가 뭐라고 했는데? 미라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너무 차갑게 대했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성민아, 미라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들었지만 그래도 미라가 상처받았잖아요. 성민이가 완전히 미라 편을 들고 있었어요. 성민아,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미라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거야. 엄마, 미라 부모님들이 스트레스 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 미라가 부모님한테 말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성민이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고집이 아니야. 원칙이야. 무슨 원칙이에요?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성민이가 변한 걸 느꼈어요. 예전에 착한 성민이가 아니었어요. 성민아, 너도 이제 미라 편이구나. 편이 어디 있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엄마 마음도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미라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성민이는 끝까지 미라를 감쌌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성민이가 완전히 미라 편이 되어버렸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성민이와 미라가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미라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있었지만
뭔가 계산된 느낌도 있었어요. 미라 부모님이 계속 스트레스를 주세요. 왜 시어머니는 도와주지 않냐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저희 결혼 생활이 힘들어져요. 미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성민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정말 힘들어요. 둘이 합세해서 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어른이면 그런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미라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미라야, 내 부모님한테 그냥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해봐. 그렇게 해봤는데 안 들어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 도와준다고 하시면서 비교하세요. 성민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정말 한 달에 50만 원씩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정도면 미라 부모님들도 만족하실 거예요. 금액까지 정해서 요구하고 있었어요. 안 돼. 한번 시작하면 계속 달라고 할 거야. 계속 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정말 몇 년만요, 미라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미라야, 너희가 정말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내 부모님 때문에 그러는 거야? 둘 다예요. 돈도 부족하고 부모님도 스트레스 주시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거리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 순간 미라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데?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 절대 안 돼. 어머니,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미라가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성민이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완고해요? 가족인데 조금 도와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니야. 그럼 엄마는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시는 거네요. 미라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잘못된 길이요? 부모한테 도움받는 게 잘못된 길이에요? 부모에게 의존해서 사는 게 잘못된 거지.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미라가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저희가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돈이 더 소중하세요? 이기적인 건 너희야. 내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 성민이가 미라를 말리려고 했지만 미라는 계속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 돈 누구 주려고 모으신 거예요? 어차피 성민이 오빠 줄 돈 아니에요? 주긴 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언제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요? 미라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성민이도 당황해서 미라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미라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희보다 돈이 더 소중하시잖아요. 성민이가 미라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미라는 계속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사정하는데도 안 도와주시면 저희도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생각 없어요. 완전히 협박이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떨렸어요. 모실 생각 없다고? 그럼 모시지 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미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너희가 그런 식으로 나올 거면 나도 그런 식으로 나갈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민이가 당황해서 중재하려고 했어요. 엄마, 미라야, 둘 다 진정해요.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어요. 미라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결정타였어요. 어머니, 그럼 앞으로 명절에도 오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 같은 이기적인 시어머니 필요 없어요.
성민이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좋아. 그럼 나도 너희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그 순간 성민이가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미라한테 왜 그렇게 말해요? 성민아, 미라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었잖아. 그래도 엄마가 어른이잖아요. 성민이가 완전히 미라 편을 들었어요. 어른이라고 해서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거야? 모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미라가 끼어들었어요. 사실? 무슨 사실? 어머니가 정말 저희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이요. 미라가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성민이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라가 그렇게 말한 건 엄마가 너무 매정하게 대해서 그런 거예요. 매정하게? 내가 뭘 매정하게 했어? 돈도 안 주시면서 우리를 이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이기적인 게 맞잖아. 내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미라가 다시 소리쳤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누구 위해서 모으신 돈이에요? 너 위해서 모은 돈이 아니야. 성민이 위해서 모은 거야. 성민이 오빠 돈이면 저 돈이기도 하잖아요. 저희는 부부니까 미라의 논리에 어이가 없었어요. 성민이도 미라를 말리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너희 둘 다 나가. 더 이상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민이가 말했지만 진심으로 말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미라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충격이었어요. 어머니, 그럼 진짜 끝이에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민이를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성민이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그래. 끝내자. 그러자 성민이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엄마, 그럼 정말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라와 함께 나갔어요. 집이 조용해지자 저는 주저앉았어요. 방금 전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성민이가 저 대신 미라를 선택했다는 것도, 제게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 하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성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라가 많이 우울해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성민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성민이의 얼굴이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 미라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라고?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이제 만족하세요? 성민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성민아, 그게 내 탓이야? 당연히 엄마 탓이죠.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성민이가 완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성민아, 미라가 정말 아픈 거야? 입원한 게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확인하고 싶으면 병원에 와보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미라가 스트레스 때문에 입원했다면 제 잘못일 수도 있었거든요. 성민아, 그럼 내가 병원에 가볼게. 가봐서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엄마는 도와줄 생각도 없으면서. 성민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어떻게 말해요? 사실이잖아요. 그때 성민이가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와서 소리쳤어요. 엄마, 미라가 죽으면 엄마 책임이에요. 그리고 저를 밀쳤어요.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등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정말 아팠어요. 성민아, 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성민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미라가 죽어가는데도 돈이 더 소중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다가오더니 제 뺨을 때렸어요.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35년간 키운 아들이 저를 때린 거예요. 성민아, 너 지금 뭘 한 거야? 뺨을 만지며 성민이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앞으로 저희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성민이가 차갑게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평생을 키운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뺨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성민이가 저를 이렇게 대한다면 저도 성민이를 제 인생에서 지우겠다고. 그리고 제 돈도 성민이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며칠 후 저는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제 돈을 연금으로 바꿨어요. 매달 일정 금액씩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민이가 나중에 제 돈을 받을 수 없거든요. 은행 직원이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어려우실 텐데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성민이에게 한 푼도 주기 싫었거든요. 연금 가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성민이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줄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라가 퇴원했어요.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뭔가 태도가 바뀐 것 같았어요. 사과? 무슨 사과? 그날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아마 병원에서 상담받으면서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성민아, 늦었어. 이미 끝난 일이야.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저는 관심 없었어요. 성민아, 너도 나한테 사과할 것 있지 않아? 엄마를 때린 거요? 그건 정말 미안해요. 뒤늦은 사과였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그리고 나는 이미 결정했어. 뭘 결정하셨어요? 내 돈을 연금으로 바꿨어. 이제 너한테 줄 돈은 없어. 성민이가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엄마, 설마 정말이요? 정말이야. 매달 연금으로 받아서 내 노후비로 쓸 거야.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너야. 성민이가 할 말을 못 찾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럼 미라하고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봐요. 안 돼. 더 이상 만날 일 없어. 엄마, 제발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성민이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성민이와 미라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둘 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미라가 소리쳤어요.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성민이도 소리쳤어요. 엄마, 한 번만 이야기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저는 관심 없었어요. 그들이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밤 성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미라 혼자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어요. 창문을 통해 들리는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무릎을 꿇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미라가 몇 시간을 무릎 꿇고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무시했어요. 그 다음날 미라 부모님까지 찾아왔어요. 성민이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미라 아버지가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미라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미라 어머니도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닫았어요.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니 네 사람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미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조금 놀랐어요. 어머니, 첫 손주예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또 다른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설사 진짜라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아이는 어머니 혈육이에요. 미라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민이도 소리쳤어요. 엄마, 정말 손주도 포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그날도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 이후로 가끔씩 찾아왔지만 저는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몇 달 후 우연히 마트에서 성민이를 봤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성민이도 저를 봤지만 서로 모른 척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모습을 떠올리니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제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충격이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미라가 다른 사람한테 한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돈을 연금으로 바꿔버려서 이제 받을 수 없게 됐어. 정말 속상해 죽겠어. 그 돈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했을 텐데. 완전히 제 돈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민이 오빠도 바보야. 엄마 편만 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성민이까지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라는 처음부터 제 돈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민이도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였고요. 몇 주 후 성민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가 이혼하기로 했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미라 부모님이 계속 압박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미라도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아팠고요. 성민이의 목소리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아이도 거짓말이었고 이제 와서 뒤늦은 후회였어요. 성민아, 이미 늦었어.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반성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민아, 너는 나를 때렸어. 그리고 미라 편을 들었잖아. 엄마, 그때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정말 저를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성민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정말 후회돼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알았으면 그때 왜 몰랐어? 제가 미라한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말 바보였어요. 성민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정말 저한테 돈도 안 주실 거예요? 그래. 이미 연금으로 바꿨으니까 못 줘. 엄마, 제가 이혼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위자료도 줘야 하고, 새 집도 얻어야 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성민이가 더 간절하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안 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내가 책임져.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든 살겠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잖아. 성민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매정하세요. 매정한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야. 그 이후로 성민이는 가끔 문자를 보내왔어요.
엄마, 이혼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엄마, 저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성민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매달 연금을 받아서 제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더 이상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사는 분들이요. 미경 씨도 참 고생 많이 했네요. 같은 봉사자인 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자식 하나 잘 키우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이런 꼴이 되다니.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미경 씨가 대단해요. 나 같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식에게 전 재산을 줬다가 요양원에 버려진 할아버지, 며느리에게 괴롭힘 당하다가 집에서 쫓겨난 할머니,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어요. 미경 씨는 정말 현명했어요. 미리 대비를 해두시고 복지관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제 선택을 지지해 주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했어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요. 카페 사장님은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0이에요. 와, 정말 젊어 보이세요. 아들 있으시죠? 있긴 한데 연락 안 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잘하셨어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ATM 기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장님도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카페 일은 정말 즐거웠어요. 젊은 손님들도 있고 저와 비슷한 나이의 손님들도 있었어요. 모두들 저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여기 아메리카노 정말 맛있어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도 올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좋았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성민이가 카페에 나타났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멀리서 조용히 불렀어요. 저는 놀랐지만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어떤 커피 드릴까요? 마치 모르는 손님인 것처럼 말했어요. 엄마, 저예요. 성민이요. 손님, 주문하지 않으시면 나가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성민이가 당황해서 엄마 왜 이러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뒤돌아서 다른 일을 했어요. 결국 성민이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나갔어요. 사장님이 물었어요. 이모, 저 사람 아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성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카페에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그런 일까지 하시게 만든 제가 죄송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어요. 성민이는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 걸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1년쯤 지났을 때 성민이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친척이 말해주었어요. 미경아, 성민이가 재혼한다더라. 그래요? 잘 됐네요. 저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새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야?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조금은 궁금했어요. 하지만 알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미 성민이는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몇 달 후 성민이의 새 아내가 찾아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성민 씨 아내 김지혜라고 해요. 네, 그런데요. 어머님과 오해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중간에서 화해시켜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그냥 관계가 끝난 거예요. 어머님, 그래도 모자간인데 이렇게 지내시면 안 되잖아요. 모자간이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혜 씨가 당황해서 어머님, 성민 씨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 생각에 잠도 못 잔다고 해요. 그건 성민이 문제예요. 저와는 상관없어요. 어머님,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 주세요. 안 돼요. 더 이상 만날 일 없어요. 지혜 씨가 아쉬워하며 돌아갔어요. 며칠 후 지혜 씨가 다시 왔어요. 어머님, 성민 씨가 많이 아파요. 스트레스 때문에 위염도 생기고 불면증도 심해요. 그건 성민이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예요. 어머님이 한 번만 봐주시면 다 해결될 텐데요. 안 돼요. 이미 끝난 관계예요. 지혜 씨가 몇 번 더 왔지만 저는 계속 거절했어요. 2년이 지났을 때 지혜 씨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돌쯤 된 남자아이였어요. 어머님, 손자예요. 아이가 정말 예뻤어요. 성민이를 닮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저와는 상관없는 아이예요. 어머님, 이 아이는 어머님 혈육이에요. 외면하시면 안 되잖아요. 혈육이 아니에요. 남의 아이예요. 지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이가 너무 예뻤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성민이와는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3년째 되던 해 성민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혜 씨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어머님, 성민 씨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병원에 와주세요. 성민 씨가 엄마를 찾고 있어요. 안 가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어머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성민이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카페에서 일하고 봉사활동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가끔 성민이 생각이 나긴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35년간 키운 아들이 결국 저를 때리고 배신했는데 왜 제가 그 아들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며칠 전 성민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미라와 이혼하고 나서야 엄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읽고 나서 찢어버렸어요. 이제 와서 뒤늦은 후회라니요. 저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오늘도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이모, 정말 밝아 보이세요. 혼자 사시는데도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정말 편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지금 저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냥 이미경으로 살고 있어요.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상처받지 않고, 오롯이 제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연금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일하는 즐거움도 느끼고 있어요. 봉사활동을 통해서는 보람도 느끼고 있고요. 성민이는 저에게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엄마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성민이 없는 인생이 더 의미 있어요. 35년간 성민이만 바라보며 산 제 인생.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제 인생인 것 같아요. 어제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경 씨는 정말 현명해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부러워요.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 58에 새로 시작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들과 연락도 안 하고 손자도 못 보고 사는 할머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해요. 제가 30년간 모은 돈으로 연금을 만든 것도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매달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번 돈은 저의 작은 취미들을 위해 쓰고 있어요. 가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고요. 성민이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혼자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 2박 3일 여행이었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혼자 여행하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이모, 혼자 여행 가시는 거예요? 카페 사장님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네, 혼자가 편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제주도에서 만난 다른 관광객들도 저를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가 좋아요. 정말 멋지시네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더욱 확신했어요.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성민이는 아직도 가끔 편지를 보내요. 하지만 저는 읽지도 않고 바로 버려요. 이미 끝난 관계니까요. 며칠 전 지혜 씨가 아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사 가요. 성민 씨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요. 잘 가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손자 안아주세요. 아이가 저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안 돼요. 저와는 상관없는 아이예요. 지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성민 씨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를 때린 것 때문에 매일 괴로워해요. 그건 성민이 문제예요. 저와는 상관없어요. 어머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로 넘기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국 지혜 씨는 아이와 함께 떠났어요. 그게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평온해요. 더 이상 성민이에 대한 걱정도 스트레스도 없어요. 오롯이 제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카페에 출근해서 즐겁게 일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이모, 오늘도 밝으시네요 라고 인사해 주었어요. 당연하죠. 매일이 행복한 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시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성민이 없는 인생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35년간 성민이 걱정, 성민이 염려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고 누구를 걱정하지도 않고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제 연금으로 제 노후를 책임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요. 성민이가 어떻게 살든 저와는 상관없어요. 이미 저에게 성민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되찾은 제 인생입니다.